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배열을 이제 다루다가 이제 뭐 좀 중간에 끝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은 일단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중괄호는 객체고 대괄호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을 때 배열을 사용하는 거고, 근데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장 넣었다가 뭐 숫자 넣었다가 뭐 복합적으로 넣게 되면 데이터 넣을 수는 있지만 이 데이터에 관련해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변수명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었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만 딱 집어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는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객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얘는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덱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1번째를 첫 번째로 세지만 이제 0을 첫 번째로 컴퓨터는 세기 때문에 그래서 0번째부터 여러분들이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 푸시 같은 경우는 많이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추가하게 되면 배열의 맨 마지막 위치에다가 요소값을 하나씩 추가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언시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잘 안 써요. 그냥 첫 번째 요소값을 추가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얘는 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터 수정. 기존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해당 인덱스에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팝이라는 게 있는데 뭐 팝 같은 경우는 배열의 마지막 요소값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쓰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삭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원본 데이터를 건드는 게 아니라 왜냐면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어떻든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코드들이 원본을 수정하는 순간 다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그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본을 이제 만든 다음에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할 일은 없고 그냥 슬라이스는 내가 특정 부분만 출력하는구나. 그리고 얘는 원본을 건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요소값을 찾는 거는 뭐다? 그러니까 위치 확인하는 거, 인덱스 오브. 얘도 많이 써요. 내가 특정 요소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 오브라는 걸 사용해서 내가 특정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얘는 데이터가 없다. 해당 배열의 데이터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 확인은 랭스는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배열의 길이는 현재 이제 총 7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7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순회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다가 const AR이라고 쓸게요. 10, 20, 30, 40, 50.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었고요. 자, 첫 번째 반복문 순의 첫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문 순의 버전 1. 자, 버전 1인데 얘는 어떻게 순회할 수 있냐면 일단 폼을 돌릴게요. 폼은 let i는 0, 그 다음에 i는 자, 여기다가 배열이 이제 5개니까 5 전까지. 자,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배열을 순회하려면 여러분이 0번째부터 5번째까지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인 0부터 4까지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i 출력하면 0부터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배열이라는 건 아까 제가 뭘로 접근할 수 있다? 0번, 그러니까 인덱스로 접근 가능하다 했죠? 그렇죠? 그럼 ARR에 i번째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0부터 50까지 요소까지 접근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자바스크립트는 에러를 내뿜진 않아요. 근데 undefined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5번째 요소값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undefined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0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배열을 순회하는 문법, 그러니까 배열 순회 말고 반복문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포오브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포오브.
지난번에 우리가 포인이라는 거 배웠다면 배열 같은 경우 포오브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컨포 렛이라 쓸까요? 컨스트 나오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num ARR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해가지고 num 값 이렇게 출력하면 처음에 0번째 요소값이 들어가서 출력 1번째 요소값이 들어가서 출력 2번째 요소값이 들어가서 출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얘보다는 조금 더 짧게 코드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여기에 접근해서 뭐랄까 그래요. 얘는 역순으로 정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역순으로 출력하는 게 얘는 여러분이 이제 바꿨으면 역순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5번째라고 그러니까 5라고 쓴 거 이건 뭘로 교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ARR의 랭스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랭스는 요 배열의 길이를 출력해주는 문법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배열의 요소값이 바뀌어도 얘는 어차피 사이즈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굳이 뭐 5로 썼다가 4로 썼다가 3으로 썼다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복문순의 세 번째.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반복문 문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포이치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포이치. 자, 포이치라는 문법은 어떻게 쓰냐면 일단 포이치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콜백 함수가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 매개변수 구멍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를 받게끔 돼 있어요. 무조건 앞이 뭐냐면 앞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 IDX라 쓸게요. 자, 이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앞이 여러분들 값, 요소값, 그 다음에 뒤에는 인덱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num 딱 하면 깔끔하게 넘버 값만 이제 이렇게 10부터 50까지 출력 가능하고요. 보이죠? 내가 만약에 인덱스 출력하고 싶다면 인덱스 이렇게 해가지고 인덱스까지 뽑아오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내가 요소값만 뽑아올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넘버랑 인덱스 값까지 같이 뽑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죠? 뭐야? 0번째는 뭐 10이고 1번째는 2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줄인 표현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줄여서 쓰게 되면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에로 펑션 생략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것도 한 줄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코드를 여러분 줄여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문법인데 그냥 내가 지금 에로 펑션을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인덱스 값을 뽑아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넘버 값만 써주면 되겠네요. 넘버 값. 그러면 넘버 값만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제 여러분들 넘버의 값만 이렇게 뽑아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이 넘버의 매개 변수가 구멍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구멍의 값이 하나죠. 그렇죠? 매개 변수가 하나잖아요, 그냥. 그럼 매개 변수 하나인 경우에는 요 소괄호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더 줄였으면 내가 값만 가져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순으로 출력하는 거. 역순은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뒤집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져다가 자, 시작값을 뭘로 두면 될까요? 우리가 역순이면 43210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0으로 바꿔야죠. 0. 그 다음에 증가값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로 감소를 시켜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43210 해가지고 일씩 감소되죠. 자, 근데 이제 요 4는 뭘로 우리가 바꿨을 수 있을까요? ARR 랭스는 5잖아요. 5. 그죠? 근데 그러면 이게 4니까
ARR 랭스에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ARR 랭스에서 길이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이제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어차피 배열의 요소값의 마지막 인덱스는 4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구해놓고 거기서 마이너스 1 해주면 그 마지막 요소값에서부터 우리가 뭐한다? 역순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부터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출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반복문은 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됐습니다.